요즘 너무 고생하고 고생하실 본과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에서 전해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학생들만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 나머지 학생분들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커리지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외상 환자의 초기 평가 및 처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가고시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조금 변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외상 환자 내원 초기에 시행하는 영상학적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뭐 시험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출제를 하게 된다면 초기에 시행하는 영상학적 검사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외우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시스파인 라테랄과 체스트 AP, 펠비스 AP를 보통 포터블 엑스레이를 불러서 찍게 됩니다. 이제 시스파인 라테랄을 통하여서 아주 명백하게 관찰되는 시스파인 프랙처 소견이라든가 디스로케이션 소견을 관찰을 하게 되고 체스트 AP에서는 뭐 당연히 뉴모소락스라든가 헤모소락스가 있는지 없는지 리프랙처가 관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보게 되고 펠비스 AP를 통하여서 펠비폼 프랙처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CT를 찍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 내원 당시에 이 패스트를 시행을 해서 복강 내에 피가 고여 있는지 안 고여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흉부에 렁 슬라이딩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시 헤모소락스라든가 그런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주고자 이렇게 실제 사진을 몇 가지를 삽입을 해봤고요. 시스파인 라테랄은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체스트 AP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있는 사진이 될 거고 그다음에 펠비스 AP 제 아래쪽에 있는 그런 소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터블 엑스레이를 불러서 환자 내원 시에 즉시 찍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25세 남자가 다발성 외상으로 외상센터에 후송되었고 의식은 혼수 상태였으며 혈압은 85에 50, 맥박은 130, 호흡은 25회였습니다. 두피 출혈이 있었고 호흡음과 심호흡은 정상이었고 복부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지만 대퇴부의 혈종과 대퇴부 골절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단순 방사선 검사는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답은 아주 간단하죠. 시스파인 라테랄과 체스트 AP 그리고 펠비스 AP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이제 골반골 골절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아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내용이지 이제 국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입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알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국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골반공 골절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버게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라테럴 컴프레션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슈페리어, 인페리어, 레이모스 프랙처와 그 아세타블럼 프랙처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벡터가 어디에서 가해졌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측면으로 뭔가 강하게 완력이 이제 가해졌을 경우에 이렇게 한쪽으로 컴프레션 되면서 프랙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컴프레션 타입으로 말 그대로 앞뒤에서 이제 눌려진 그런 타입이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퓨비스가 양쪽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벌티컬 쉐어 타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벌티컬 쉐어 타입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펠비스가 한쪽에만 과하게 아래쪽에서 위로 과하게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게 어긋나지는 겁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어긋나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제 펠빅 바인더를 어플라이 하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이 디베이트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뭐 라테럴 컴프레션 타입도 그냥 가볍게 아주 세게가 아닌 가볍게 펠빅 바인더를 어플라이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게 라테럴 컴프레션 타입인 경우에 펠빅 바인더를 이 펠비스 주변에 동그랗게 허리를 이 펠비스 주변을 감아서 강력하게 조이게 되면은 라테럴 컴프레션 타입의 프랙처가 좀 더 어그라베이션 될 수 있다는 그런 소견들이 있죠. 예, 근데 데피니트하게는 이 두 번째 중간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컴프레션 타입 중에서도 이 보면 심피시스 퓨비스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모아주면은 당연히 더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펠빅 바인더를 어플라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내용은 펠빅 프랙처, 특히 이제 중간에 있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컴프레션 타입인 경우에는 펠빅 바인더를 어플라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게 또 국시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후 병원에 갔다. 골반 부위에 압통이 있고 혈압은 105에 75 그리고 맥박은 130회, 호흡은 23회, 서해부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고요. 골반 엑스레이 사진은 다음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심피시스 퓨비스가 양쪽이 지금 벌어져 있는 소견이 명백하게 관찰이 되고, 아마 이런 환자인 경우에는 CT를 찍어보게 되면 세이크럼과 일리움 사이에 SI 조인트도 아마도 조금은 벌어져 있는 그런 오픈북 타입의 그런 펠빅 프랙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한 처치는 다리를 올린다, 레글 레비전, 스켈레탈 트랙션, 스플린트 어플라이, 매뉴얼 리덕션, 펠빅 바인더 이렇게 보기가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답은 펠빅 바인더를 해서 이 벌어져 있는 심피시스 퓨비스를 모아주고 SI 조인트에 벌어진 것들을 모아주는 그런 처치가 굉장히 필요한 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외상에서 기초가 되는 초기 평가와 처치에 대해서 시험 삼아서 저도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차 국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